네,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브릿지나 혹은 심플한 인트로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완성 영상 보셨던 것처럼 라인이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글자가 하나씩 랜덤적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라인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요런 그 인트로고요. 요거는 이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글자 바꿔가면서 이제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타이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은 상단에 컴포지션에 뉴 컴포지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는 뭐 미니 타이틀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280720의 스퀘어 픽셀에 29.97, 듀레이션은 넉넉하게 10초 정도 주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에 먼저 써주셔야 될 게 여러분의 타이틀에 들어갈 글자입니다. 자, 상단에 툴바에 T 눌러서 화면에 클릭해서 쓰고 싶은 단어 아무거나 써주도록 할게요. 저는 저기 완성 영상에 썼던 것처럼 똑같은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씨가 가운데에 있으면은 좋기 때문에 상단에 얼라인 메뉴가 저처럼 꺼내져 있으면 여길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얼라인 메뉴가 없으시면 상단에 풀다운 메뉴의 윈도우에 얼라인 키시면 됩니다. 자, 얼라인 레이어 2가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얼라인 레이어 2가 레이어스 2가 컴포지션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가운데 정렬을 뜻하는 거 클릭해주면 알아서 가운데에 맞춰집니다. 화면 가운데에 딱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에 딱 놓여져 있는 이 텍스트를 랜덤으로 밑에서 위로 올려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났다가 요 가운데에서 위로 랜덤으로 올리면서 사라지게끔 하는 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자, 가이드라인을 그려줄 겁니다. 이 텍스트의 상하를 그려줄 거예요. 자, 이 컴포지션 패널 하단에 보시면 Choose Grid and Guide 옵션이라고 있는데요. 이 메뉴를 키시면 룰러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Ctrl R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메뉴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이 메뉴가 뜨고요. 상단에 있는 눈금에서 마우스 올리시고 꾹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하단에 하나랑 그리고 상단에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너무 딱 붙이는 것보다는 틈이 살짝은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줬고요. 자, 이제 이거를 랜덤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애니메이션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텍스트에 이 세모를 눌러서 나오는 텍스트의 애니메이트에 이 재생 버튼을 눌러서 포지션을 클릭을 해서 꺼내줄게요. 자, 그룹 이름이 헷갈릴 수 있어서 이 애니메이터 1의 그룹명을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서 얘는 in이라는 그룹으로 네이밍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초기 값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얼마만큼 밑에서 가운데로 오느냐, 그거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오른쪽에 수치 위에 마우스 올리시고 꾹 누르면서 좌우로 드래그하며 얼마만큼 내릴 수 있는지 설정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연보라 색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랭지 셀렉터에 세모를 눌러서 나오는 옵셋의 값을 주어서 이렇게 올리게끔 할 건데요. 저희는 모션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랜덤으로 줄 거기 위해서 여기는 일단 패스하고 어드밴스라는 속성부터 열어줄게요. 자, 모션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쉐입의 모양을 램프업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is low가 is in, 즉 약간 좀 딜레이 되는 느낌을 만들어주므로 여기에 값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옵셋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램프업은 부드럽게 애니메이션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옵션이고요. 여기 이제 옵셋의 값을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넓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00의 값을 주시면 완전 땅 밑에 꺼져 있는 저희가 지정해 놨던 그 위치로 간 상태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인디케이터 0초에 갖다 놔주시고 옵셋의 값에 스탑와치 인의 그룹의 옵셋이에요. 여기 스탑와치 눌러서 키프레임 만들어 주고요. 1초 동안 올라오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1초로 인디케이터 이동시켜 주시고 여기에는 옵셋의 값을 100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0초에서 1초 동안 그 램프업의 모양새로 그 is low의 딜레이만큼 이렇게 올라오게 되지요. is high는 약간 is out 같은 느낌, 약간 자석처럼 달라붙는 느낌이고요. is low는 지금처럼 약간 딜레이 되는 느낌이니까 뭐 섞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가 랜덤적으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is low 밑에 있는 랜더마이즈 올더에 오프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on으로 바꿔주시면 이 글자가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이 랜덤의 모양새를 바꾸고 싶으시면 이 밑에 랜덤 그 시드의 값을 조금 주시면 랜덤 모양새가 조금 다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랜덤의 모양대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얘가 한 1초 정도 유지됐다가 2초에서부터는 나가는 걸로 해보죠. 자, 마찬가지로 인디케이터를 2초로 이동시켜 줄게요. 자, 타임 코드를 클릭해서 직접 클릭해서 수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2초의 인디케이터 갖다 놓은 상태에서 텍스트에 마찬가지로 애니메이트의 이 재생 버튼을 클릭을 해서 포지션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대그룹이 생성이 될 텐데 얘는 이름을 클릭해서 out이라는 네이밍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 포지션의 값이 이제 이 글자가 얼마만큼 올라갈 건지 그걸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이 0.0을 꾹 눌러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얼마만큼 위로 올라갈 건지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랭지 셀렉터의 세모를 눌러서 나오는 이 옵셋의 값을 줄 건데 마찬가지로 어드밴스를 열어서 모양새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쉐입의 모양을 램프 다운, 요번에는 나가는 거니까 내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 지정한 위치로 이동하는 거니까 나가는 거라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 램프 다운을 넣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램프 다운 같은 경우에는 is high와 is low의 그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is high가 딜레이를 주는 거고 is low가 약간 자석처럼 달라붙는 is high, is out의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is high의 값을 주게 되면 조금 더 딜레이 되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반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일단은 옵셋의 애니메이션을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초의 인디케이터 있는 상태에서 옵셋의 값을 마이너스 100으로 주시고 스탑와치, 그리고 3초로 이동할게요. 자, 3초로 이동해서 옵셋의 값을 100으로 넣어줄게요. 자, 여태까지 한 거 한번 프리뷰를 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is out도 마찬가지로 랜더마이즈 올더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out의 그룹에 있는 랜더마이즈 올더에 체크를 해서 올라가는 것도 랜덤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글자가 랜덤으로 밖에 초기 값의 위치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왔고, 가운데에서는 램프 다운을 통해서 위로 내가 지정한 위치로 보내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리고 랜더마이즈 올더에 체크를 해서 랜덤으로 글자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그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자, 상단에 이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상단의 레이어의 맨 밑에 보시면 프리컴포즈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C를 쓰고요. 네이밍으로는 텍스트 레이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하나의 컴포지션이 되는데 일단은 얘는 잠깐 눈을 끄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그려보도록 해보죠. 자, 라인을 정확하게 가운데에 그리기 위해서
프로포셔널 그리드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지션 패널을 선택하고 하단에 Choose Grid and Guide 옵션을 선택해서 프로포셔널 그리드를 켜주셔도 좋고요. 혹은 단축키 Alt를 누르면서 왼쪽 옆에 큰 따옴표 키 있죠? 걔를 누르면 이 프로포셔널 그리드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할 때, 레이아웃 줄 때 중요하게 들어가는 옵션 중에 하나이니까 얘를 잘 이렇게 눌러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자, 이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펜촉 툴을 선택을 하고 필에 글자를 클릭해서 필은 색깔을 없애주고요. 스트로크는 흰색으로 지정을 해서 요 PX 얘는 선의 굵기입니다. 그래서 굵기를 원하시는 굵기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 라인이 여기일 거예요. 그쵸? 여기가 딱 가운데 라인이죠. 그래서 거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라인을 그려줄 겁니다. 자, 클릭하고 Shift를 누르고 다른 지점 클릭하면 일직선으로 스트로크가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셀렉션 툴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이 쉐입의 중심축이 어느 정도 가운데에 오게 되는데 요것도 내가 정가운데로 맞추고 싶으면 저처럼 화면을 이 컴포지션 패널 위에서 마우스를 올리시고 휠을 올리시면 가운데로 확대가 됩니다. 확대를 쭉 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중심축을 가운데로 옮겨주시면 되는데 많이 비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Shift를 누르면서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펜 비하인드 툴을 선택을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살짝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 돌아와서 다시 축소를 시키고요. 자, 처음에 한 10프레임 정도 라인이 그려졌다가 10프레임 정도 라인이 그려졌다가 조금 유지했다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글자가 나오는 걸 해볼 텐데 일단은 이제 이 프로페셔널 그리드는 꺼보도록 하죠. Alt 누르고 큰 따옴표 눌러서 껐습니다. 자, 인디케이터 0초에 갖다 놔주시고 쉐입에 S를 눌러서 나오는 스케일 속성의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요. 그려지는 거는 꼭 트림 패스가 아니라 이렇게 스케일로도 활용을 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왼쪽이 이제 가로 스케일, 오른쪽이 이제 세로 스케일인데 이 링크를 깨서 가로만 조절해서 그리는 느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디케이터 0초 해주시고 쉐입의 스케일, 가로 스케일의 값을 0으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스탑아치 그리고 10프레임 뒤로 이동할게요. Shift를 누르면서 페이지 다운 눌러서 10프레임 뒤로 이동하고 여기에는 100의 값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 어시스턴트 이지 이즈 인 주시고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그래프에 굴곡을 살짝 요만큼 넣어 줄게요. 자, 그러면 얘가 그려질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굴곡은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만큼 주시면 됩니다. 나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냥 완만하게 주셔도 되고 너무 완만한데 싶으면 심하게 주셔도 되고 공률은 여러분들이 정하고 싶은 대로 주시면 되시고요. 자, 5프레임 도착 지점에서 5프레임 정도 쉬었다가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5프레임 뒤부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야 되므로 이 페이지 다운을 5번 눌러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자, 5번 눌러주고요. 이 스트로크를 이제 이 연보라색 밑으로 내릴 거예요. 자, P를 눌러서 포지션 속성 열어주시고 스탑와치 눌러놓은 상태에서 내려가는 건 한 15프레임 정도로 해볼까요? 자, Alt Shift J 플러스 1호 엔터 눌러서 15프레임 뒤로 이동시켜 주시고 여기에는 연보라 색깔 밑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레이어의 눈을 켜주시고요. 이 텍스트 레이어 컴포지션의 시작점이 여기 앞에 딱 맞게끔 이동시켜 주시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자, 뒷부분에 요 키프레임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클릭 어시스턴트 이지 이즈 인 선택해 주시고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굴곡 조금 만져 줄게요.
자, 여태까지 한 거 프리뷰를 해보면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글자가 보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글자가 여기 안에만 보여야 되겠죠. 연보라색 라인 안에만 보여야 되므로 알파매트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각형을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스트로크를 없애고 필의 요 칸을 선택해서 아무 색이나 지정해 주시고요. 연보라색 라인만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려주는데 웬만하면 라인보다 조금 길게 그려주시는 게 여유를 생각을 해서 좋고요. 저처럼 반투명하신 분들은 이 렉탱글 밑에 있는 필의 수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텍스트 레이어 위에다가 요 알파매트로 그려놓은 쉐입을 위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헷갈리니까 이름 바꿔놓을게요. 자, 쉐입 레이어 선택하고 엔터 눌러서 얘는 알파매트라고 지정을 해놓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쉐입도 이 텍스트 레이어나 쉐입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리면 안 되고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형을 그려야지 별개의 도형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밑에 토글 스위치 모드 혹은 단축키 F4를 눌러서 이 모드 창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텍스트 레이어의 트랙 매트를 알파 매트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 네모 영역 안에서만 글자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지금 이 네모 영역 안에서만 글자가 이렇게 보이죠. 자, 일단은 이렇게 내버려 두고요. 조금 보수를 해야 되지만 그거는 좀 이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라인도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글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요 타임으로 일단 인디케이터 갖다 놓고 이 라인을 스트로크로 선택을 해서 이 포지션에 요 마지막 키프레임을 드래그 컨트롤 C V 해서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요. 얘는 컨트롤을 누르면서 클릭해서 원래 리니어로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똑같이 15프레임 동안 올라오면은 정말 좋을 텐데 여기서는 1초 동안 여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반에서 내려오는 거고 얘는 전체를 훑고 이만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 투자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초 뒤로 인디케이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Shift J 플러스 1점 엔터 눌러서 1초 뒤로 이동해서 이 쉐입의 이 스트로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서 윗방향 키를 누르면 위로 이렇게 이동하고요. Shift를 안 누르고 윗방향 키를 누르면 점점이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연보라 색깔 위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키프레임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 어시스턴트 이지 이즈 인 넣어주시고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굴곡 조금 넣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프리뷰를 해보면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 그래프 여기 굴곡을 조금 더 주도록 할게요. 뒷부분의 모션을 보니까 살짝 느린 감이 있는 것 같아서 1초가 좀 과한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얘를 조금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션에 맞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요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인이 올라가면서 글자가 막 가려지고 요런 것들은 이 알파매트가 아닌 이 텍스트 레이어의 페어런트가 스트로크가 되도록 해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인디케이터를 가운데다가 글자가 다 보이는 상태로 놔주시고 텍스트 레이어의 페어런트 만약에 안 보이시면 이 레이어 네임, 소스 네임, 제목 탭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면 콜럼스에 페어런트 있어요. 이 꼬랑지를 스트로크로 지정을 해주시면 위에는 이제 같이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사라지게 돼요. 자, 근데 올라갈 때 이 랜덤성으로 올라간 게 조금 무너지게 되니까 이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조금 뒤로 밀어주시면 랜덤도 살리면서 글자가 무조건 사라지게 됩니다. 마스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어느 글자는 나타나고 어느 글자는 숨겨지고 약간 이런 그런 이질감이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페어런트를 이용을 해서 넣어주시면 글자가 높던 길던 무조건 가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도에서 조금 더 높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글자 아웃되는 것까지 완성이 됐는데, 인되는 부분에서 잘 보시면 글자가 여기 이렇게 사라졌다가 밑에서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에는 이 알파매트 자체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넣어줍니다. 자, 처음에 라인이 아래로 다운 됐을 때 이 알파매트의 P를 눌러서 나오는 포지션 속성의 스탑와치를 눌러서 키프레임 만들어 주시고요. 스트로크가 위에 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이 알파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윗방향 키를 눌러주시거나 혹은 짬짬이로 방향키를 눌러서 이렇게 위에 올려주시면 알파매트 자체가 애니메이션이 되니까 텍스트가 이렇게 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뒤에 키프레임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 어시스턴트 이지 이즈 인 선택해서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곡선 만져주시면, 자, 여태까지 프리뷰 한번 해볼게요.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서 올라갈 때도 이렇게 사라지는 모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마스크로 처리를 하지만은 마스크는 약간 조금 그래요. 경험상으로 이렇게 랜덤으로 글자가 올라가거나 뭐 어쨌든 순서대로 올라가거나 할 때 어떤 부분은 올라가고 어떤 부분은 내려가 있으니까 약간 컨트롤 하기가 힘든데, 알파매트는 그나마 좀 깔끔하게 올려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쉐입이 조그맣게 줄어들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스트로크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에 인디케이터 갖다 놓고 페이지 다운 5번 눌러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5번 눌러주고, 스트로크에 S를 눌러서 나오는 스케일 마지막 키프레임을 드래그 컨트롤 C, V 해서 붙여 놓으시고, 컨트롤 누르면서 키프레임 클릭해서 원래의 다이아몬드 리니어 키프레임으로 돌아오고요. 10프레임 뒤로 이동할게요. Shift 누르면서 페이지 다운 눌러서 10프레임 뒤로 이동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가로 스케일을 0%로 만들어 주고요. 이 스트로크 이 키프레임 선택하시고 마우스 클릭 어시스턴트 이지 이즈 인 그래프 에디터 굴곡 조금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완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글자가 내려오면서 써지고 올라가면서 라인이 그려지고 접혀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미니 타이틀 컴프를 내가 갖다 놓은 영상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만 두면 그냥 쓸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이제 바로 타임라인에 넣는 단축키를 쓰고 싶으시면 컨트롤 물음표를 눌러주시면 바로 타임라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니 타이틀을 만들어서 그 영상에 올려봤고요. 애니메이터 그룹의 램프업과 램프 다운을 활용을 하고 글자가 보이는 영역을 알파 매트를 통해서 만들어서 컨트롤하는 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